자, 올해 예상되는 세계 지정학적인 위기, 안보 위기, 그리고 이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금 핵미사일 위기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북한이 3발, 그리고 1월 1일 어제 1발 등을 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이것을 초대형 방사포, 60mm짜리 방사포인데 그냥 방사포가 아니라 유도 기능을 가진 초대형 방사포로 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술을 가진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상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같다고 해요. 거리가 400km니까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나 유도 기능까지 첨가되어 있으니 구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북한이 이 초대형 방사포의 탄두에다가 핵을 넣어서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핵미사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쐈을 때 막을 방법이 있느냐? 현재 한국의 페이트리엇이나 사드로 이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동시다발로 수십 발의 방사포와 미사일을 같이 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술핵을 넣어가지고 쐈을 때는 지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직히 새해 가장 인정을 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전술핵으로 해서 이 실용화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막을 군사적인 기술적 대비가 있느냐? 못한다고 봅니다. 또 북한이 고체 ICBM을 만들어 가지고 쐈을 때 미국이 북한이 쏘는 고체 ICBM, 고체 연료 ICBM을 요격할 수 있느냐? 저는 한두 개는 요격할 수 있겠지만은 요격에 사실상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쏘는 각종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매우 긴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자, 윤석열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해서 연습을 하겠다.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이야기,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국을 순회 순찰하겠다 해봤자 실제 북한이 쏘면 사전 탐지해서 요격하거나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망 자체가 지금 무력화돼 있다. 그래서 한국핵 미사일 방어나 미국이 주도하는 MD 또한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중요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남전역이 사정권이라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제 핵을 대량 표준화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이 미사일 구분 자체도 없애버리는 상황까지 갔고요. 또 이번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소동, 이틀에 걸쳐서 무인기 수대가 남한 상공을 날아다니고 한국의 용산대 근처까지도 왔는데도 이걸 하나도 격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 등 비전통적인 그런 형태의 도발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냐? 드론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도 대응을 할 수 있냐? 그것도 대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가지고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이제 그걸 확실하게 고체 연료 발사 ICBM을 보여준 다음에 미국과 핵군축 협상으로 들어가서 결국 미국의 안전은 보장해 주되 한국의 안보가 희생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위기가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로 전환되고 그 속에서 북한이 결국은 핵군축을 미국과 시도할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손을 쓰지 못한 채 미국으로 쏘는 ICBM만 북한이 통제하겠다라는 전제를 해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통제한다라는 전제하에 미군이 지금 한국과의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동맹 관계가 상당히 와해되는 양상의 협상 국면으로 갈 수 있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해 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다양한 형태의 핵미사일 전력과 비전통적인 무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작년에 70발의 미사일을 쐈다면 올해는 그것보다 더한 형태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북한의 도발들이 지속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서해오도나 울릉도 같은 부분에 재래식 도발을 실행하고 그 이후에 이 북한의 전술핵 무기로 미군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가 올해가 가장 위기고 우리가 지금 지난 연말까지의 과정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괜히 뭐 한미 동맹, 한미일 정보 강화, 공동 대응 이야기하지만 말뿐인 것이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소련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요, 협상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전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 이걸 협상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현재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지금 실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갈 건데 푸틴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협상을 하게 될 때 10만 명의 사망자와 또한 10만 명의 부상자를 낳은 이 러시아 경제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푸틴이 여기서 이제 평화협상이라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되면 푸틴이 지금 러시아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실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좀처럼 이 협상 국면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상황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을 때야 마지못해서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있는가? 그것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전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성전을 가져올 만큼의 지원을 미국이나 유럽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전쟁이 지지부진한 채 더 오래 갈 수 있는가? 올해 안에 종전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5월 달에 휴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이번 작년 2월 침공에 뺏긴 토지, 뺏긴 영토 이상을 회복해야 될 거고 러시아는 손실을 본 상태에서 협상에 가게 될 거다. 그럴 때 러시아가 협상했을 때 러시아는 견딜 수 있겠는가?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미중 관계는요. 이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중국이 경제 상황이 좋고 코로나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 미중 관계가 협상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에 몰리면 시진핑이 더 강경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럴 때 오히려 대만 침공이나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미중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올해 전 세계가 대공황급 경제 위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국지전이 곳곳에서 발생할 거고 아마 저개발국이나 신흥국 같은 데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 같은 것이 중동이나 남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 포퓰리즘이 대세가 되고 극우가 득세해가는 현상이 유럽에서는 강화될 거라고 보고 남미의 극자 부패 국가들 일부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이 무역 자유화가 무너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